무서운 게 딱 좋아. 안녕하세요, 희수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니고 조금 여름맞이? 약간 인생에 살면서 있었던 기이했던 일들에 대해 썰풀기 영상입니다. 기이하거나 좀 섬뜩했던 일들에 대한 썰을 푸는 영상이고요. 정말 저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영상이에요. 약간 믿거나 말거나 이지만 예전에 친구 따라 무당집 갔을 때, 아니면 신기 있으신 분에게 사주를 봤을 때 촉이 좋다라든지 너 평소에 꿈 잘 꾸지? 그 꿈이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랑 잘 맞지? 약간 이런 얘기들을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촉이 좋은데 그 촉을 믿으라고, 믿어도 된다고. 저희 외갓집에 어떤 할머니들이 좀 계셨대요. 그런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신기 같은 걸. 무당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네에서 뭐 좀 잘 맞히는 분들. 저희 엄마도 좀 그러거든요. 저희 엄마도 친구들이 꼭 남자친구 생기면 데려와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친구였대요. 어때? 이 사람 어떤 거 같아? 약간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가 보기에 좀 뭔가 쎄하다, 이 사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꼭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 좋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 라고 해서 정말 잘 살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 촉이 되게 좋았다. 엄마도 꿈을 되게 잘 꾸시거든요. 특히 주변 사람들 관련해서. 저도 종종 그러는데 외갓집에 좀 그런 분들이 계셨대요. 그냥 촉이 좀 좋은 사람 정도? 근데 그게 저한테 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물려받았다고. 그런데 그리고 뭐 나이를 먹을수록 기운이 점점 세진대요. 그래서 더 잘 들리거나 뭐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살라고. 맹신하진 않지만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뭔가 쎄한데, 뭔가 촉이 좀 별론데 싶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고요. 기이했던 일들에 대해 썰을 몇 가지 풀려고 해요. 그냥 여름맞이 재미있는 썰 푼다, 친구가 재밌는 썰 풀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언제나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모든 사연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는 장롱 사건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적에 인천에서 태어났거든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라서 기억이 잘은 안 나지만 저희 집에 방이 한 3개 정도 있는 좀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그 오래된 아파트에 4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방에 되게 까맣고 큰 장롱이 있었어요. 자개가 이렇게 수놓아진 까맣고 큰 장롱이, 되게 예쁜 장롱이 있었는데, 제가 엄마한테 듣기로는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던 장롱인데 되게 괜찮아서 썼다고 들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에서 혼자 자면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악몽 내용이 똑같아. 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장롱, 여기가 이렇게 문이었어요. 그리고 문을 나가면 왼쪽에 주방이 바로 있는 형태였거든요. 여기가 거실이고. 근데 그 방에서 혼자 이렇게 자고 있으면 꼭 그 장롱에서 긴 머리의 여자처럼 느껴지는 어떤 검은 형체가 나와서 제 다리를 딱 잡고 장롱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계속 끌고 가. 근데 그 힘이 너무 세. 그리고 너무 무서워. 그래서 꿈속에서 엉엉 울면서 진짜 막 바닥을 막 이렇게 꽉 붙들고, 아니면 그 문지방이 있죠. 문이 예전에 이렇게 있으면 문지방이 얕게 이렇게 있는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지방 문을 이렇게 잡고 바깥에 있는 엄마를 막 불렀던 꿈을 진짜 자주 꿨거든요. 엄마가 밖에서 막 요리를 하고 계세요, 주방에서. 근데 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계속 뒤 장롱에서는 어떤 까만 형체가 내 다리를 이렇게 꽉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 형체도 이렇게 엎어진 자세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려가지 않으려고 맨날 이렇게 울면서, 진짜 이렇게 정말 울면서 이렇게 깨는 꿈을 정말 자주 꿨었거든요. 그 방에서 혼자 자면. 같이 잘 때는 괜찮았어요. 그 방에서 자기만 하면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기 때니까 가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나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다. 엄마 나 무서운 꿈 꿨어. 막 이렇게 엉엉 울면서 얘기하면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아 아무것도 아니야. 막 너 잘하려고 원래 성장기에는 무서운 꿈 많이 꾸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근데 맨날 똑같은 꿈을 꿔. 맨날 똑같이 어떤 검은 형체가 나와가지고 어떤 여자가 나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장롱으로 데리고 가. 야, 너무 무서워. 막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그 방에서 자지 마.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그 방에 찬송가를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는 기독교거든요. 그때 그렇게 막 신실하게 믿으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할머니한테서 테이프를 받아와가지고 할머니는 되게 신실하셨거든요. 테이프를 받아와서 어느 날부터 그 방에 찬송가를 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그 방에서 잘 안 잤어요. 그 뒤로는 그런 꿈을 몇 번 정말 똑같은 꿈을 몇 번 꾸고 나서부터는 그냥 무서웠어요. 그 방이. 그 장롱도 무섭고 그 장롱 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문득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득 그게 생각이 나서 엄마 예전에 내가 막 똑같은 꿈 꾸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냐? 그 예전에 인천 집 살 때라고 했는데 엄마가 사실 그때 하지 못한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할까봐 말을 못했대요. 애기니까. 제가 정말 갓난아기일 때 1살, 2살 이럴 때 있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버둥버둥 거리는 갓난아기였을 때 애도 그 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방에 눕혀놓으면 애가 뺑글뺑글 돌면서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뺑글뺑글 돌 정도로 몸부림을 심하게 치는 거죠. 심하게 치면서 자지러지게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우 얘가 왜 이렇게 울까 하면서 이렇게 달래주고 또 가면 또 자지러지게 울고 막 그랬대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애가 왜 이렇게 울지? 왜 이렇게 자지러지게 울지?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아픈 건 아니었어요. 근데 거실에 눕혀놓으면 또 잘 자는 거예요. 제가 아기 때 되게 순한 애기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빵긋빵긋 잘 웃고 잘 안 울고 잘 먹고 잘 자고 고생 많이 안 시킨 애기였대요. 근데 거실에 놓으면 되게 잘 자. 조용히 잘 자고 잘 먹고 그냥 이렇게 빵긋빵긋 잘 있어. 근데 그 장롱이 있는 안방에만 갖다 놓으면 얘가 뺑글뺑글 돌면서 자지러지게 우는 거지. 몸부림을 심하게 치면서. 그래서 엄마가 무서웠대요. 제가 6, 7살 때 엄마 나 저 방에서 어떤 까만 형체가 나와가지고 내 다리 붙잡고 장롱으로 끌고 갔어 이랬을 때 엄마 혼자 너무 섬뜩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사할 때는 그 장롱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좀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고 엄마가 좀 찝찝해서 장롱을 버리고 왔대요. 근데 되게 예쁘고 자개가 이렇게 박힌 깜장 색깔 되게 예쁜 장롱이었는데 엄마도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엄마도 그 방에서 잘 때 악몽을 좀 많이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고 왔다라는 훈훈한 얘기였습니다. 2번째. 이게 정말 짧은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그런 거 믿으세요? 섬뜩한 기운, 냉한 기운 같은 거?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고 선입견도 없는데 어떤 장소나 어떤 물건 같은 게 정말 일상적인 장소나 물건인데 딱 갔을 때 너무 냉한 곳이 있어. 너무 만지기 싫은 물건이 있거든요. 저 물건 만지면 안 돼. 저거 사면 안 돼. 라든지 나 여기 들어가기 싫어. 근데 정말 평범한 가정집이야. 정말 평범한 원룸이야. 그냥 방 보다가 원룸 구할 때 방 여러 개 보잖아요. 그럴 때 정말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거의 뭐 50곳 가면 그 중에 한 곳 정도? 일 정도로 정말 흔치 않은. 근데 가끔 정말 그 문지방 현관문도 들어가기 싫은 집들이 있어. 문을 딱 열고 그 집을 본 순간 나 여기 안 들어갈래.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같은 집들 들어가서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도 너무 빨리 나가고 싶고 왜 이렇게 집이 어둡고 막 실제로 어두운 거랑 상관없이 왜 이렇게 어둡고 막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내 몸이 막 소름 돋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고 그냥 더는 못 견디겠는 여기에 있는 걸 못 견디겠는 그런 장소들과
못 만지겠는, 가까이 가기도 싫은,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정말 가끔,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포석을 깐 거예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에 이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이 있다는 거. 근데 제가 8살 때 사촌 오빠가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유학을 하다가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가까이 사는 사촌 오빠여가지고 큰아빠네 집이었는데 가게 된 거예요. 저랑 제 동생 선물을 사왔다고 해가지고. 그때 제 동생이 2살이었고 제가 8살이었는데 이제 가서 와, 사촌 오빠가 선물 사왔다 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딱 선물을 사촌 오빠가 꺼냈어요. 되게 막 초콜릿이 든 바비 케이스, tin 케이스 가방이랑, 되게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 어떤 소민형, 여자의 소민형을 하나 꺼내서 주는데, 그 인형을 딱 보자마자 너무 소름 끼치고 진짜 건들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선물 준 사람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제가 그때 어린이라 너무 솔직했거든요. 엄마한테 저거 너무 무섭다 그랬어요. 저거 너무 무서워서 엄마 나 저거 안 가지면 안 되냐고. 나 저거 건들기가 저거 만지기 싫다고 막 그랬어. 그래서 큰오빠한테도 너무 미안한데 나 이 인형 너무 무서워서 못 가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변 어른들이 괜찮아, 아우 예쁘잖아, 귀엽잖아 이러면서 인형을 잡고 있는데, 그 어른들이 그 인형을 잡고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안 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인형을 이 공간에 있는 그 누구도 저 인형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그렇게 소름 끼치고 무서운 거예요. 정말 거기 주위만 너무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뭐가 막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 너무 싫었어. 그냥 건들기 싫었어. 그래가지고 일단 받았어요. 어른들이 받으라고 하니까. 그래도 사촌 오빠가 사준 건데 이거 비싼 거래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어떻게 들고 왔냐면, 제가 그때 집에 진짜 정말 사촌 오빠한테 정말 미안하고 그러지만, 그리고 막 주변 어른들도 애가 유난이야 왜 저래 막 이렇게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 난 진짜 어른들이 너무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렇게 들고 집에 왔거든요. 이렇게 들고 진짜 최대한 내 몸과 멀리 떨어뜨려서 이렇게 들고 집으로 갔어. 집으로 와서 오는 길에 이거 학교 가는 길에 내일 당장 버려야겠다. 근데 나는 이게 오늘 밤에 내 집에 있는 것도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 방에 장난감들을 모아놓는 뚜껑을 이렇게 떡 닫을 수 있는 상자가 있었어. 거기에 넣어가지고 바로 뚜껑을 닫은 다음에 손 깨끗이 씻고 왔어. 씻고 오고 기도도 했어. 거기 이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봤는데 정말 또 소름 끼치게 싫은 거예요. 낮에 봤더니 더 싫어. 그래가지고 진짜 비닐봉지에 깜장 색깔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비닐봉지도 이렇게 든 채로 학교 가는 길에 소각장 같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소각장에 이렇게 던지고 바로 이렇게 도망갔죠. 그 인형이 집으로 찾아올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 그 뒤로 몇 번 악몽을 꿨답니다. 아마 영향을 받은 탓이겠죠. 제가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그 인형이 막 집으로 돌아오는 악몽을 꿨어. 실제로 돌아오진 않았고요. 그런 악몽을 꿨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미안해요 오빠. 왜 그런 인형을 사왔대? 미안해요. 세 번째,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스키 캠프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강원도로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그 삼척인가? 아무튼 뭐 거기로 갔었어요. 근데 스키장이 있는 데로 처음 스키 캠프를 가서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스키를 타러 간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리조트가 좋았어. 그래서 막 이런 리조트도 처음 와보고, 그래가지고 막 우와 이러면서 막 너무 들떠가지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방이 너무 깨끗한 거야. 너무 깨끗하고 막 방이 이렇게 한 2개인가 크게 양옆으로 있고 가운데 거실이 있는 되게 특이한 형태였어. 테라스가 있고, 근데 거실에 소파가 딱 있고 그 위에 그림이 하나 큰 게 걸려 있는데 되게 추상적인 그림이었거든요. 어떤 마을을 그린 것 같은 추상적인 그림이었는데, 또 그 그림을 보자마자 제가 어릴 적에 그 인형을 봤을 때 느꼈던 그 소름 끼침,
그냥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름 끼침, 이 소름이 싹 돋으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그림이. 그래서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저 그림을.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제대로 기억도 안 나,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대충 무슨 마을 같은 거였어.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그림이. 그래가지고 진짜 애들한테 그런 말 하기 너무 싫은데.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의 여자아이들이면 얼마나 주변 애들의 시선에 민감한지 아세요? 제가 정말 민감했거든요. 너무 이상한 얘기 하기 싫은데 진짜 무섭게 만들기 싫어. 근데 내가 무서워서 죽겠는 거야. 난 여기서 3일을 있어야 되는데 거실에 못 있겠는 거야. 저 그림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안 보고 하다가 애들 거실에서 놀자 그러는데 난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 그림이랑 같이 있을 자신이. 저 그림이 나를 쳐다보는 기분이었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무서운 눈빛으로 누가 계속 이렇게, 내가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이러고 쳐다보는 기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뭔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떨어져라 노리는 느낌? 빈틈을? 뭔가 그 그림의 공간 같았어,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내가 침범한 느낌이었어. 너무 무서운 거야. 애들한테 진짜 거의 반나절 버티다가 본능적으로 이거 안 좋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방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진짜 이상하게 들리는 거 아는데 나 저기 거실 벽에 있는 그림이 너무 무섭거든. 저 그림이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마을인데 쳐다보는 것 같아. 저 그림이 진짜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워서 거실에 못 있겠어. 진짜 미안한데 이불로 저거 가려도 될까? 근데 애들이 좀 무서워하면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얇은 이불로 가서 다 건드리기도 싫었어. 그런 건 진짜 꼭 건드리고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냥 싫어. 그래서 가서 미안한데 내가 못하겠다. 애들아 좀 해주라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가서 애들도 무서워진 거지. 이렇게 그림을 덮어서 3일 동안 있었다는 이야기. 그 뒤로는 막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게 막 무서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 적어도 물건은. 공간은 있었어도. 그랬답니다. 별일은 없었어요. 그 다음은 이건 이제 조금 구체적인 무서운 이야기예요. 중2 옥탑방 이야기입니다. 중2 때 있었던 옥탑방 이야기인데 저희 가족이 조금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힘들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장사를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제 가게에서 가까운 데서 살아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시장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1층이 저희 야채 가게였고 지하에 단란주점, 2층이 비어 있었나? 그리고 3층이 그 건물 주인분의 딸 부부가 살고 있었고, 이제 4층이 옥탑방이었어요. 근데 그 4층 옥탑방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저희 가족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중1,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2 때까지인가? 거의 2, 3년 정도 살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되게 작은 방 하나, 조금 큰 방 하나, 조그마한 거실이 있는 되게 작은 옥탑방, 그리고 위에 옥탑, 이렇게 바깥 부분 이렇게 있는 집이었는데 창문이 되게 컸어요. 창문이 되게 큰 옥탑방이었는데 가족이 재밌게 거기서 살았던 거랑은 별개로 그냥 무서웠어. 거기는. 이건 제 동생도 거기에 살았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혼자 있기 싫다고 할 정도로 무서움을 느꼈던 곳이거든요. 제 동생이 되게 무던한 편인데, 무던한 애가 엄마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고 거기 앉아있으면 창밖에서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이러면서 혼자 있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가게로 항상 내려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씩씩한 6학년 중1, 중2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혼자 잘 있었어요. 근데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았어. 누가 계속 창밖에서 창문에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 기분. 젊은 여자. 그 느낌이 딱 와요. 젊은 여자. 형체는 못 봤지만 이거 젊은 여자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정도 되는 젊은 여자다 라는 느낌이 싹 와요. 근데 그런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는 기분이 든단 말이야. 창밖에 서서 이렇게 웃을 때도 있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내가 뭘 하든 내가 방 안에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창에 딱 붙어서 가만히 있어서 쳐다보는 기분이 드는 거야. 이 여성분은 조금 마른 체형에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었어. 근데 되게 잘 정리된 깜장 긴 머리를 가진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었는데 또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무서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걸까? 이제 그때는 어쨌든 사는데 옥탑방 현관문이 드르륵 여는 문이었어요. 고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거는 쇠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거랑 쇠 이렇게 예전에 되게 긴 쇠 대못 같은 거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쇠 문에다가 그걸 이렇게 꽂아서 그 사이 문 두 개가 겹쳐진 부분에 이렇게 꽂아서 고정을 하는 느낌의 곳들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그런 거였어요. 예전 학교에도 그런 곳이 많았는데 저희가 그 쇠까지 할 필요 없고 이것만 고정하면 되니까 이것만 하고 살았거든요. 뭐 누가 밖에서 들어올 일도 별로 없고 아니라긴 했지만 그래서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꼭 집에서 앉아서 컴퓨터를 하고 있거나 방에서 뭔가 숙제를 하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그러면 대못이 이렇게 줄로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 전에 대못을 고정해서 쓴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근데 그 대못이 쇠 그 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줄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문에 이렇게 부딪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집안 창문을 모두 활짝 열고 있어서 거기가 바람이 불면 옥탑이고 창문이 되게 커서 진짜 바람이 잘 통했거든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어. 정말 더운 날, 더운 여름이었는데 바람 한 점 안 불어서 덥다 이러고 방에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또 천천히 너무 시끄러운 거야. 아니 저거 왜 저렇게 움직여? 하면서 이렇게 일어났어. 일어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소리가 안 들려. 가는 길 딱 멈춰. 뭐야? 기다려. 소리가 안 나. 귀찮아.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앉잖아. 그럼 조금 뒤에 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또 일어나. 또 이렇게 막 가. 그럼 가는 도중에 또 소리가 또 끊겨. 근데 제가 그걸 자각한 날이 있었어. 똑같이 바람 한 점 안 부는 날. 창문 다 열어놨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그 날은 바람이 안 분다는 자각이 있었고 그 전에 일어났더니 그 소리가 멈추고 일어나서 확인하려고 갔더니 그 소리가 멈추고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의식이 되면서 갑자기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저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너무 무서운 거야. 확인하러 못 갔답니다. 전 쫄보라서. 그랬던 일이 있었다. 그 뒤로도 부딪히는 소리는 되게 자주 났어. 너무 무서워서 건들 생각도 못 했고요. 확인하러 갈 생각도 못 했어요. 자각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흔들리는 거지? 라는 자각이 딱 드니까 못 가겠더라고. 그냥 방에 숨어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테이프로 붙여버렸답니다. 벽에 청테이프로. 그 문에. 그 뒤로는 당연히 아무 소리도 안 났고요. 진짜 그렇게 할 걸 그랬어. 다음은 수납 장사를 하기 전에 어떤 여자가 쳐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 근데 그 얘기를 무서워서 그 집에 살고 있을 땐 아무도 안 했거든요.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왜냐면 어떡할 거야? 당장 이 집을 나갈 수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뭐해요? 무섭기만 하지. 그래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했어. 동생 빼고. 동생 무서워.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이 얘기 말고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무서우니까. 근데 저희가 그 뒤로 이제 돈을 그래도 조금 벌어가지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서 아 너무 집 좋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사실 그때 얘기를 한 거죠. 그 전집 좀 무서웠다. 그 전집에서 어떤 여자가 계속 쳐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에 좀 날씬하고 마르고 수척한 어떤 여자가 까만 색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창문에 딱 붙어서 쳐다보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꿈도 꿨거든요. 제가 그런 기분을 느껴서 아마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런 꿈도 되게 자주 꿨는데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가 하더니 너도 꿨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도 그 집에서 그렇게 창문에 어떤 마르고 젊은 여자가 서가지고 머리가 긴 젊은 여자가 서서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꿈을 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소름이 돋아하면서 너무 무서워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빠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잘 살았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집에 있을 때 또 무서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엄마가 그 친하게 지내던 어떤 이모한테서 그 집이 이제 뭐 이사를 간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원래 쓰던 가구 같은 것들을 좀 나눠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양말이랑 뭐 빤스 이런 거 넣어놓을 수 있는 요만한 사이즈의 작은 수납장을 이렇게 한 3칸 정도 돼 있는 나무 수납장을 하나 얻어왔어. 그거를 제가 그때 동생이랑 작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 방에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있으면 침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 피아노가 있었고 그 옆에 그 수납장을 딱 놓은 거죠. 피아노 왼쪽에. 그러니까 딱 침대에 누우면 발밑 왼쪽 그 수납장이 위치하게 된 거야. 그래서 좋다.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수납장 하나 생기니까 좋네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 수납장이 들어온 날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해. 또 예전에 그 장롱꿈 꿨을 때처럼 반복되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엔 어떤 형체인지 잘 안 보여. 그냥 까만 힘이 무지무지하게 센 까만 형체가 피아노 앞에 서서 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까만 방 안에서. 그걸 내가 꿈속에서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그 장면이 보여. 발밑 아래에서 까맣고 키가 큰 어떤 형체가 서서 날 쳐다보는 게 느껴져. 근데 그게 점점 다가오는 거야. 꿈을 꿀수록. 다음 꿈을 꿨더니 한 걸음 다가와 있고 다음 꿈을 꿨더니 침대 위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 꿈을 꿨더니 내 발목을 잡고 꽉 잡고 있고 그 다음 꿈을 꿨더니 날 점점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피아노 쪽으로 데리고 가는 꿈이었어. 빌어먹을 또 끌고 가는구만.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죠. 이렇게 진절머리가 났던 것 같아. 뭔가가 나를 끌고 가는 꿈이. 그래가지고 그런 꿈을 계속 꾸다가 그때는 참지 않고 말했어. 엄마한테. 왜냐면 발전하잖아 꿈이. 무섭잖아. 나 거의 끌려갈 뻔했단 말이야. 침대에 떨어질 뻔했단 말이야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엄마가 저거 가져와서 정리해준 건 너무 고마운데 저 수납장 버리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엄마가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저 수납장 엄마가 가지고 온 후로 악몽을 꾸는데 이상한 까만 형체가 나타나서 나를 계속 그 수납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피아노 앞에 서서.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그리고 그 다음날 버렸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가 제 말을 그렇게 잘 안 들어주거든요. 근데 웬일로 바로 들어주셨잖아요. 무섭다고 하니까. 내가 버릴 순 없잖아. 그 엄마가 들고 온 건데.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그거 왜 버렸어요? 했더니 엄마도 너 얘기 듣고 찝찝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했더니 가져올 때도 괜찮나 싶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가져온 집이 할머니가 무당분이셨고 그 집에서 같이 살고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짐을 처분한 거예요. 이제 이사도 갈 겸. 그러면서 나눠준 물건이었는데 그걸 엄마가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좀 괜찮겠지 했는데 안 괜찮구나 하면서 이제 버린 거죠. 고마워요 엄마.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그런 꿈을 안 꿨답니다. 재밌죠? 그 다음은 이사간 집에 이상한 소리입니다.